글로벌 테크 컴퍼니 야놀자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야놀자 HR 조직 중에서 피플 파트너십을 맡고 있는 이승엽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테크 컴퍼니 야놀자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큰 축은 저희가 풀스택 호스피탈리티 컴퍼니라고 불리우는 이 데이터와 기술 관점의 영역인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집중해야 될 영역들도 뭐 검색이라든지 결제,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 AI 이런 영역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기술을 더 개발시키고 데이터를 연결시켜서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한다. 이런 관점으로 저희가 비전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누구나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여가 문화를 만들고자 하며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슈퍼앱 영역에서는 숙박 예약 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아시는 영역이기도 하죠. 이런 숙박 인벤토리를 다양화시키고 그 안에서 전에 없던 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들게 되면서 실시간으로 예약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제휴점, 고객, 회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레저와 액티비티 예약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크게는 뭐 에버랜드 같은 테마파크부터 시작해서 중소형 레저 시설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레저 액티비티 인벤토리를 확보하고 야놀자 앱에서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자러 가서 이제 놀기도 하고요. 이 레저 영역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계속 넓혀갈 예정입니다. 항공 영역뿐만이 아니고 KTX랑 제휴를 해서 철도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요. 렌터카뿐만이 아니고 고속버스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에 런칭을 하면서 이런 교통에 대한 영역도 실시간 예약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레스토랑, 즉 맛집 검색 서비스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예약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기 예약도 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보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외 여러 숙박 외 먹고 놀고 이동하는 모든 수단들에 대해서 하나의 앱에서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임팩트이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역은 클라우드 솔루션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야놀자 B2B 영역에서 가장 글로벌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야놀자는 전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반의 PMS 공급자입니다. 크게 영역을 나누면 이 클라우드 기반이냐 아니면 오프라미스 DB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역이냐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PMS라는 영역은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객실 관리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서는 넘버원이고요. 온프라미스까지 합치면 오라클 다음으로 전 세계 넘버 2 공급자입니다. 다음으로 와이플럭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숙박 운영 관리 시스템인데요. 객실 상태 파악이라든지 환경 제어, 여러 가지 컨시어지 서비스 모든 것들을 비대면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프롭테크 영역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KT랑 합작 회사를 설립을 해서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PMS 기술을 주거 영역으로도 확대해서 임대주택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만들고 임대주택에서의 거주하는 경험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막대 그래프는 각 해년도 말에 야놀자 구성원 숫자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프 안에 있는 이 비율은 그 구성원 수 대비해서 저희가 R&D 개발 인력 비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직의 변화 속도가 매해마다 상당히 빠르고 강력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일례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조직 변화가 거의 매달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뭔가가 잘 안 돼서 계속 조직을 바꾼다라기보다는 그때그때 환경의 변화나 상황에 맞게끔 조직이 계속 고도화돼 나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변화 관리였고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협업하게 만들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조직과 사람의 변화 과정상에서 공식적으로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 조직과 현재 상황과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어떤 방식과 어떤 구조,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지를 다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 활동도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채용이라든지 서비스의 확장을 이뤄 나갈 텐데 그때마다 정해진 룰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황에 맞는 그 케이스에 맞는 조직의 변화를 이뤄 나갈 예정입니다. 야놀자는 이런 여행, 호텔, 숙박 사업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화 시키면서 연평균 80%에 달하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과거에 조금 아쉬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 조직 문화를 다시 재정의를 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원칙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는 사람이 야놀자인 뿐만이 아니고 야놀자인이 아닌 분들 혹은 저희 고객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자 구조여야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껏 폭발적으로 성장해온 야놀자가 앞으로 비즈니스 확장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구조여야 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추상적인 개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어야 된다입니다. 특히 이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조하는 포인트로 잡았던 게 이런 가치들을 적용을 했을 때 앞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조는 맞지만 내용적으로는 지금 야놀자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거고 지금 야놀자의 중요한 것을 적용을 했을 때 앞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즉 구조는 유지하면서 내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 좌상단의 등호는 어떠어떠한 것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정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게 0이 아니고 숫자 제로입니다. 그냥 O 맞다가 아닙니다. 숫자 제로는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 보자, 없애보자 라는 오브젝티브로 볼 수 있고요. 좌측 하단의 1은 최우선 순위, 프라이올리티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자. 네 번째는 부등호인데요. 무엇보다는 무엇, 즉 지향점, 디렉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객, 생산성, 전문가라는 세 개의 코드를 정의를 했고요. 저희가 고객 코드라고 불리는 점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런 비즈니스랑 조직 문화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누구를 이롭게 할 것인가의 관점입니다. 사용자, 파트너, 저희 앱을 사용하는, 저희 비즈니스를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저희 고객이다로 정의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생산성 코드입니다. 생산성이라는 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측정하기 조금 난해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계속 고민하고 시도를 해서 오류를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야놀자의 대표적인 문화 중에 하나가 실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질책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 보내면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에러나 실수가 나더라도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투명하게 공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만드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문가 코드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비즈니스를 맡고 있는 사람 혹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가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가라는 건 본인의 영역뿐만이 아니고 회사 전체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와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야놀자에서는 진정한 전문가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핵심 가치나 일하는 방식들을 좀 내재화하기까지 위한 과정은 첫 번째로는 인식의 단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단계이고 두 번째가 이해의 단계, 이런 것들을 어떤 내용들을 보면 이게 이런 내용들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 단계죠. 세 번째가 이런 것들이 내재화가 돼서 실제로 행동 변화가 이어지도록 만드는 단계인데 개인적으로 돌아봤을 때는 그동안에 한 2년 정도 이런 액션들을 진행하면서는 현재 야놀자는 인식을 넘어서 약간 이해 단계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놀자의 성과관리 제도는 비즈니스나 HR의 다른 정책이나 기준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보시는 것과 같이 미션 그리고 좀 전에 소개드린 Y코드 그다음에 다른 여타의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죠. OKR을 결합시킨 구조인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뭔가 그 OKR 방식을 적용을 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뭐 성과 평가나 뭐 성과를 관리한다라는 것보다는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목표를 세팅하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야놀자의 일하는 방식이 녹아들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여러 가지 요소에 반영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사적으로 이제 정렬되고 공유된 조직의 목표, 구성원 개인의 목표고요. 야놀자의 일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세팅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반기마다 개인의 성과를 리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세 가지 키워드 정도로 지난 야놀자의 성장에 있어서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야놀자가 성장해 왔구나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모든 비즈니스나 조직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제안도 바텀업으로 많이 제안이 되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전담 조직이나 의사결정자들이 디벨롭을 시키면서 계속 만들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OKR이라는 방식을 미션과 Y코드와 연관돼서 만들어 가고 있는 것도 이 자율성이라는 관점인데요. 자율성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르고 저희는 자율성과 유연함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속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 비즈니스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성장의 속도,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즈니스의 성장 속도뿐만이 아니라 그에 맞춰서 조직의 변화 속도도 매우 빨라왔습니다. 또 잦기도 하고요. 제가 소속되어 있던 HR 조직의 변화만 해도 비즈니스의 성장 속도만큼이나 빨라왔고 어떨 때는 비즈니스를 이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라고 정의를 먼저 했을 때 실제 적용하기 전에 HR 조직이 먼저 변화한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렇게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직과 사람에 대한 구성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속도 또한 매우 빠릅니다. 어떤 이슈가 예상이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이슈 레이징을 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논의하는 과정이 매우 빠르고 의사결정뿐만이 아니고 실행하는 속도 또한 매우 빠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진화입니다. 야놀자의 조직 문화는 카멜레온처럼 변할 수 있는 문화이고 야놀자가 성장해 나가면서 확장돼 나가면서 안으로부터 변화해왔던 과정이었다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야놀자 또한 이제 작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 1차, 2차, 3차 대유행 때마다 좀 선별적으로 원격 근무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야놀자만이 할 수 있는 원격 근무를 찾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을 해왔고 이제 3차 대유행 이후에 최근까지 이어졌던 이 코로나 이제 4차 대유행에서 원격 근무를 계속 이어오면서 근무 장소의 제약을 없애고 여러 가지 도구와 정책들을 개선을 하고 대표적으로 뭐 식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 생산성 확장 관점에서의 도구들이죠. 이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서울 근교의 주요 지역에 거점 오피스를 구축을 하고 야놀자 사옥 안에서는 이제 공유 좌석화를 시키는 작업을 최근까지 진행을 했고요. 현재 조금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보류하고 있지만 앞으로 가장 크게 진행할 것 중에 하나가 워케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워케이션은 워크와 베이케이션의 합성어인데 휴양지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업무 시간이 끝나면 바로 그 휴양지의 숙소나 일하는 장소를 나가게 되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래서 구성원들도 휴식과 일을 병행을 하면서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워케이션을 만들어 가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야놀자가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야놀자의 일하는 환경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율성과 유연성을 원칙으로 가져갈 거고요. 야놀자 테크놀로지라는 로켓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야놀자의 일하는 방식이 기본이 되는 Y코드, 고객, 생산성, 전문가 측면으로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구성원 개개인이 스스로의 목표를 세팅하고 그걸 달성해 나갈 수 있는 업무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결과물로서 나타나게 만드는 일하는 방식을 가져가고자 함이고요. 회사가 어떤 것들을 강요하기보다는 조금은 심플하게 지켜야 되는 내용도 원칙으로 두지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협업 관점에서 혹은 OKR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이런 가이드나 에티켓들을 정하면서 일하는 방식을 점점 더 개선해 나가고 싶습니다.